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천년 고도 경제에 온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죠. 경주 야외 스튜디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승환, 김민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주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참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 시간 정치부 김민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선 첫 번째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 네. 내용은 10월 29일 오늘이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거든요. 세부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미 양국이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 이렇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 서두를 이제 던졌고요. 네. 최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랑 부품 관세 15%로 인하하고 이 상호 관세도 원래 2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호 관세도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런 내용 밝혔었고요. 또 가장 이견이 있었던 게 이제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일시불로 완납할 것인가 아니면 나눠서 낼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한미 간에 좀 이견이 있었고 여러 차례 협상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최종적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서 이 현금은 2,000억 달러만 내고 조선업 협력은 1,500억 달러로 구성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한정을 해서 외환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또 일시불로 이제 현금을 완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한 점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조선업 2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주되 이제 그 연간 상한은 최대 상한은 200억 달러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는 데 있어서는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또 외환시장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내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조선업 투자 같은 경우는 1,500억 불이지만 마스가 협력, 미국과 그렇죠. 대한민국의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로 추진을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보증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자동차 관세로 사실 대표됐던 것이 25%를 15%로 낮출 수 있느냐 그게 핵심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 관세 역시도 이제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또 의약품이나 목재 등 일부 품목이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타국 대비 좀 불리하지 않는다. 우리도 어느 정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네. 의약품 일부 분야에서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이런 좀 희망적인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한미 FTA 충족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한미 FTA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가 0에 가까운데 상호 관세라는 것이 맞느냐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지적이었는데 그렇죠. 한미 FTA가 충족되는 부품은 관세를 25%로 부과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는 부분들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치열하게 그렇습니다. 협상이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난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텐데 그동안 23차례나 또 실무 협의를 했다고 해요. 네. 23차례 뭐 김정관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이렇게 계속 나가서 협상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이게 어제만 해도 이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 어제만 해도 협상이 이게 타결될지 잘 모르겠다.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협상 타결 대체 언제 되나 참 요원하다. 이거 언제까지 이걸 취재를 해야 되나 막 네. 이런 얘기도 사실 오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 급작스럽게 진전이 돼서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이견도 조정이 돼서 타결이 되게 됐는데요. 이제 외환 시장의 불안을 좀 낮출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게 좀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또 이게 상업적 합리성이란 원칙에 따라서 네. 이 대미 투자의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를 해왔던 그렇죠, 부분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업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사업의 수익이 나면 그 부분에 배분을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 원칙에 따라서 원금 회수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그러게 말입니다. 같습니다. 사실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도 모두 확보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그 원리금이 보장되는 부분까지는 만약에 5대5로 하되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게 되면 수익 배분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좀 설명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분들이 미국이 직접 투자할 곳을 정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사실은 상업적 합리성이 과연 담보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 기자회견 때부터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손해보는 그런 MOU에 어떻게 사인을 하지 않겠다. 하느냐라고 네.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대통령의 굉장히 강한 의지가 좀 적용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하고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우리 김정은 산업장관이 네.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미 간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에서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좀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질 때, 특히나 이제 아까 리더스 만찬에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다,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네, 거의 모든 나라들이랑 거의 됐다. 음. 순방 기간에 이제 뭐 뷰티풀한 딜을 타결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거의 뭐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최종 얘기를 단계에 했었죠. 이르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해서 에이, 타결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공식화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5라는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은 그대로 과연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담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네, 수익이 나는 사업 분야에서만 이렇게 나누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진척 정도를 봐서 배분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김용범 실장이 말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시하는 데는 그렇게 합의문에 담기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이제 관세 협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모델로 조금 비슷하게 타결이 될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부 부분은 뭐 MOU를 맺거나 이런 부분은 유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난한 협상 결과가 생각보다는 좀 좋았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이 아니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리금이 보장이 되는 상업적, 아까 얘기했던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하기로 하고 이것을 MOU에 명시를 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됐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가 인하되는 시점은 이제 11월 1일, 당장 이제 다음 달 1일이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국내에서도 좀 치러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또 네. 설명을 했거든요. 국회도 가야 된다고요? 네, 국회에 이 안이 제출이 되면 이제 동의를 여야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과 합의해서 11월 1일에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이 10월 2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달 뭐 국회에서 다음 달 넘어가게 되면 언제 그 이 안이 제출이 되든 상관없이 이제 타결만 되면 11월 1일에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안이 됐지만 팩트시트 양 산업부 장관, 상무장관이랑 우리 김정은 산업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명을 했다, 세명을 했고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가지고서 이제 국회 법안을 내고 착수를 하게 되고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공식화가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도 이제 위성락 국가무실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을 추진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했거든요. 아까 앞서 이제 오찬 회담에서도 이런 언급이 살짝 그렇죠.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표해서 후속 협의를 이제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게 좀 성과로 꼽히는데, 사실 원자력 협력 협정도 2015년에 재개정이 돼서 25년
25년 이상, 35년에 네. 사실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10년이나 남았는데 유효기간 10년이 남았는데 미국이 과연 협정 개정에 동의를 해주겠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자국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행정명령도 있었기 때문에 2025년 이후로 이제 2025년에 종료하고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해서 살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역은 뭐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뭐 대중국 견제에 그렇죠. 동참하는 거 아니냐, 약간 중국과 척을 지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무래도 해석하시는 내일 이제 분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그렇죠. 방한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 좀 이야기가 있었죠. 네, 소랑설레를 했는데 사실 뭐 위성락 안보실장이 설명하기로는 이러한 점은 이제 이 북중 수역 간에 그런데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말하는 거다라고 좀 오해가 없도록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협력 협정이 개정이 되면 이제 농축 제철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네. 이제 확보를 하는 데서 조금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가 사실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고 핵 잠수함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수송 내용은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또 원자력 산업계랑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그리고 좀 환영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겸한 이제 확대 회담을 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게 좀 저번에 자세히 설명 못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적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핵연료를 이용하는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사용을 허가를 해달라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사용, 재처리 같은 부분에 대한 기술들에 있어서 그런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지시를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네. 했고 상당히 진전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네. 평화, 안보 그리고 미국의 방위 부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점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좀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말하자면 사실 동맹 현대화 논의도 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뭐 자세히 소개되진 않았지만 아마 뭐 공개되는 합의문, 팩트시트 성격의 문서에는요, 이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해서 뭐 국방비 증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한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 뭐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죠?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네. 얘기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문재인 것 정부 같고. 때도 있었던 얘기였는데 사실 미국은 동맹의 핵 비확산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핵이 확산되지 않고 또 NPT 체제를 수호하는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평화적 이용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워졌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잘 설명을 했고 평화적 이용이다 또는 이제 원전 산업을 위한 산업적인 이용 측면에서만 이제 한정될 거다라고 잘 어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핵연료 핵 추진 잠수함을 이어가기 위한 원자력 협정 재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협상 가능성을 높여나가서 안보 분야에서도 큰 타결이 나올 수 있게끔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관세 협상도 타결이라고 양국 정상들이 이제 그 발언을 했습니다만 공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최종 문서화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그때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야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